그만하세요. 어머님, 이딴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만나면서 벌어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이런 순간이 찾아오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끝까지 지켜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게요. 인천 주안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헌신과 희생은 제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겐 보람과 기쁨이었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과 아들, 가족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들 성호는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성호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죠. 이 아이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자라야 한다고. 제게 아들 성호는 세상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가고 여러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주방 일을 하며 성호 하나 키워내는 게 전부였어요. 제겐 성호가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성호는 어릴 적부터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지방에 꽤 괜찮다는 학교의 경영학과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지요. 그걸로 저는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졸업 후에는 무난히 취직을 했고 그동안 작은 회사지만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와서 성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사업 해보려고요. 사업을?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않니? 갑자기 무슨 사업 한다고 그래?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원래 사업 쪽으로 좀 잘 나가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건데 내가 같이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셔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꾹 참고 물어봤습니다. 성호야. 그런데 이 사업이란 게 참 쉽지 않잖니? 너 혼자도 아니고 그 형이라는 사람 말만 믿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제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야 해요? 회사는 아무리 충성해도 돈은 쥐꼬리만큼 나오는데 사업해서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성호의 결심이 워낙 단단해 보였기에 저는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호의 사업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려워 보였습니다. 점점 성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쌓여갔고 집에 돌아오면 신경질적인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성호야, 밥은 먹었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지만 그저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성호의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그 후 성호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뭔가 잘못돼도 금세 예민해지고 화를 냈어요. 성호는 어느새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실패에 따른 좌절감이겠지. 조금 지나면 다시 일어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나오는 게임 소리, 깡통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성호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호야, 밥 먹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밥 차려놨다. 조금이라도 먹어라.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숟가락을 뜯어 말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호가 어렸을 때 유난히 똑똑하고 밝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늘 우등생이었고 집안에서도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쁘게 했던 아이였습니다. 성호야, 넌 이렇게 밝고 씩씩했던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얻어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예, 그간 잘 지내셨죠?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제가 작은 가게라도 열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아, 그랬구나. 성우도 참 힘들겠다. 그런데 미안해. 우리도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사실 나도 남편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돈이 빠듯하거든.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괜한 부탁을 했네. 저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가며 어렵사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매일 아껴가며 모아둔 작은 돈에 지인들이 빌려준 돈을 조금 더해 드디어 가게를 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성호야, 잠깐 나와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성호야, 그만 일어나서 한번 나가보자. 엄마가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거든. 꼼장어 가게 하나 같이 하자. 성호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제발, 성호야. 내가 이대로 있는 건 엄마도 정말 견디기 힘들어. 엄마가 모은 돈과 빌린 돈을 다 썼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응? 엄마 부탁이야. 그렇게 해서 성호와 함께 가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둘러보러 갔을 때 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이 몰릴 거라는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성호가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가게의 수익은 작진 않았지만 둘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성호의 친구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성호와 친구들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았고 대화는 점점 흥에 겨워졌습니다. 야, 성우야. 내가 말했지? 돈을 굴릴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니까. 아, 됐어. 나야 여기서 가게나 하지 뭘. 무슨 투자야. 야, 농담 아니고 지금이 기회야. 이 동네 곧 개발된다는 얘기 돌아다니는 거 몰라? 그쪽 근처 땅값도 오르고 우리 건물만 해도 지금 시세 2배 뛴 거 알지? 너도 조금만 넣으면 크게 한 방 터뜨릴 수도 있어. 얌마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 결혼할 때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헛소리 같은데 말이야. 술에 취한 친구들이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꺼내는 얘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면서도 성호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매입한 건물 주변 지역이 드디어 재개발이 확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이 퍼지면서 건물의 가치는 날로 치솟았고 빚을 갚으며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 얻고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서야 제가 어머니께 보답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벅찬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다 너 잘난 덕이지? 엄만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인데. 네가 이렇게 잘 돼서 엄마가 그저 기쁠 뿐이야.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서 살게요. 정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엄마. 집안 살림도 풍족해졌고 성호의 모습도 마치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호가 그토록 권하던 삶을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며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하겠다고 했죠.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사실 내심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둔 여자라니 잘 대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민정이는 한껏 꾸민 모습으로 성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강한 향수를 풍기며 들어온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와 긴 손톱을 번쩍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가워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죠? 밝게 웃는 예비 며느리 민정이는 반짝이는 보석 반지와 한껏 꾸민 모습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대충 둘러보는 눈길이 마치 집안 구석구석을 평가하는 듯해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던 중
민정이가 자신의 집안과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정이는 무슨 일 하고 있다고 했지? 어머님, 전 쇼핑몰 모델 일을 해요. 이게 좀 특별한 일이긴 한데 덕분에 바쁘게 살고 있죠. 요즘 워낙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서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브랜드랑 계약을 해서 한동안 해외 스케줄도 많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다 보면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일이 좀 유동적이라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최대한 둘이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많이는 안 바란다. 생일이랑 명절 때만 오면 되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웃음을 띠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도 맞지만 사실 요즘 세대는 명절 때도 오히려 여행을 떠나고 그게 더 추억에 남는다고들 해요. 대신에 특별한 날에는 제가 꼭 좋은 선물 챙겨서 오겠습니다. 성호가 그 말을 듣고 저를 흘깃 보더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시대 좀 따라가야죠. 항상 모여야만 가족인 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내는 거라고요. 그 말에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성호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와 민정은 둘이 마주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민정아, 성호가 결혼 준비로 신경 많이 쓸 텐데 너도 힘들지 않니? 힘든 거야 남들도 다 그렇죠. 성호는 뭐 결혼 준비에 크게 신경 안 쓰셔서 저 혼자 다 알아보고 있어요.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민정아, 성호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 너희 나중에 아기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내가 벌써부터 기대가 돼. 순간 눈썹을 살짝 찌푸리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기요? 어머님, 저 애 안 낳을 거예요. 애 낳으면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세요? 그냥 귀여운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면서 살 거예요. 아기를 키우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며 당황스러운 기분이 밀려왔죠. 성호도 그렇게 생각하니? 결혼을 하면 애는 낳는 게 좋지 않겠어? 성호요? 요즘 남자들 그런 거 잘 몰라요. 애 키우는 거나 집안일 결국 여자 몫이잖아요. 애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딱 질색이에요.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른의 조언은 필요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귀얇은 성호도 그저 그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속으로 더 깊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도 아들 생각에 억지로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내자 아들은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 잠깐 와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애 안 낳을 거냐?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게 원한다고 될 일인가요? 그건 나중에 결혼하고 생각해봐야죠. 나중에 생각해 본다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민정이 애 안 낳겠다고 하더라. 너도 그런 생각이야? 아, 그거요? 글쎄요, 엄마,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요즘 시대에 꼭 애 낳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아무 생각도 없구나. 결혼을 하면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그게 인생의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너 지금 그저 민정이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성호는 불편한 듯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정이가 특이한 게 아니고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다 저래요. 엄마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민정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덧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말로는 날짜를 바로 잡기로 했고 예식장 예약도 거의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단둘이 혼주 한복을 맞추러 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잘 어울리는 한복을 입고 싶었으니까요. 약속한 날 한복 매장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한복 매장에 들어서자 눈부신 색감의 한복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는 은은한 연분 홍색의 한복을 가리키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색상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셔. 혼주 한복으로는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해 보여서 예쁘지 않니? 그러나 며느리는 다소 무심한 표정으로 그 한복을 바라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쁘네요. 짧은 대답 뒤 그녀는 이내 핸드백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어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떠니? 색감이 참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그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사실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된다고들 하셔서요. 그래도 내 결혼식인데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양가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야. 뭐 그러면 좋죠.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톤과 시큰둥한 표정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 묘한 서운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한복을 고르며 몇 벌을 입어보던 중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봐도 온데간데 없어졌길래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어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복도를 지나던 중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진짜 벌써부터 피곤하게 굴어. 나 지금 한복 보러 왔는데 벌써 시모 노릇하래나 봐. 참나. 어디 그 꼰대 같은 할머니랑 붙어 있으려니 진짜 짜증난다니까. 한복 색깔 하나 고르는 것도 다 참견하고 쉬는 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이제 편하게 살 일만 남았네.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다니고 여행이나 실컷 다니면 되지. 결혼만 해봐. 시댁은 절대 안 갈 거야. 제 귀엔 가시 박힌 말들이 하나하나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던 순간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겨누며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통화를 하며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휴, 저 꼰대 신경 쓰면서 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성호? 참, 애는 착하긴 한데 멍청하고 어리숙해. 돈 있으니 모셔드리려는 거지. 뭐, 돈 빼면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제게 보였던 다정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비아냥대는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휴대폰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저는 재빨리 녹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어 숨겼습니다.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예비 며느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란 기색을 지으면서도 곧바로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능청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다 갈아입으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녀는 살가운 척하며 제 옷매 무새를 고쳐주는 듯 손을 뻗어왔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억울한 듯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 옆에서 그저 편하게 살겠다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한눈에 보였지요.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홀려서 그 돈 갖고 너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지.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그저 뭐? 너 같은 아이에게 우리 성호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속셈으로 접근했는지 다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망상에 빠지신 거 아니에요? 순간 그 뻔뻔함에 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기 싫으셔서 지금 꼬투리 잡는 건가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내가 뭘 들었는지 똑똑히 알아. 내가 우리 성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에 마음을 뒀다는 거 다 알고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겠다고? 저랑 성호 씨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괜히 저를 쫓아내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가 진짜 사람 마음을 우습게 보는구나.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꼬리를 비꼬듯 올렸습니다. 성호 씨랑 제 결혼은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런 잔소리로 저 못 쫓아내실 거예요. 괜히 지금 꼬투리 잡고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며느리가 획 돌아서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로 향하던 그녀가 뒤를 돌아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우리 성호랑 헤어져?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하면 모든 걸 덮고 떠나보낼 테니.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한 손으로 가방을 꽉 쥔 채 짜증스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가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저를 믿겠죠. 그 사람이 내 말이랑 어머님 말을 듣고 누구를 믿을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어머님 혼자 북치고 장구 치시는 거예요. 난 너한테 분명히 경고했어. 그래서요, 어머님?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화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새 휴대폰으로 녹화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그녀에게는 없었겠죠. 며느리가 차를 몰고 멀어지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냉소적인 말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 성호에게조차 무시하듯 내뱉는 말들,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내 자존심까지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녹화된 영상을 아들 성호 앞에서 틀어놓고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너랑 민정이랑 같이 저녁 한번 먹자.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하자. 요즘 서로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잖니? 성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저녁이요? 민정이한테 뭐 할 말 있어요?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그래. 민정이랑 자리를 한번 마련해줘. 민정이한테 깜짝 선물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그럼 시간 맞춰 볼게요. 근데 엄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얼마 후 약속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한 작은 가방에 휴대폰을 잘 챙겨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나는 천천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호와 민정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정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내가 오면 안 되는 자리인가? 아들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초대했어. 미리 말 안 했었나? 괜찮지? 민정이는 당황한 듯 짧게 눈을 깜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한 기색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도 같이 드시면 좋죠. 음식이 나오고 한두 마디 대화가 오고 갔지만 민정은 계속 주변을 신경 쓰며 눈치를 보았고 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정아,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성호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된 내용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정이는 친구에게 무심하게 불만을 털어놓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나 지금 한복 보러 왔는데 벌써부터 시모짓 한다니까. 정말 피곤해 죽겠어. 뭐, 어쨌든 이 남자만 잡으면 고생 끝이지 뭐. 돈 빼면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성호는 처음에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녹화 내용을 듣고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민정이은 놀란 듯 입을 벌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성호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려 웃음을 띠며 성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농담이야. 알잖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 잠깐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성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그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이딴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민정이는 다급하게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쥔 휴대폰을 지그시 내려다보더니 마치 화풀이를 하듯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액정이 반짝이는 바닥 위로 흩어지며 바닥을 쳐다보던 저를 비웃듯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딴 걸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냥 그 상황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호야, 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지만 어머님이 내가 뭐만 하면 자꾸 딴지 거시고 나도 가끔 속상했지만 당신 생각해서 다 참아왔던 거야.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내가 너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장가 보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게 다 어머니 탓이라는 거야? 그냥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속내 때문이라고? 민정은 순간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수로 어머님이랑 싸우겠어? 난 당신 생각해서 다 참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 지금 내가 네 말을 믿어주길 바래. 내가 뒤에서 우리 엄마를 험담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것도 다 오해라고. 너도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인지. 내가 너한테 뭐라 했다고 그래? 내가 한 건 딱 하나야. 우리 성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였어. 왜 자꾸 제 말에 딴지 걸고 속상하게 하셨는데요?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너 이제는 우리 성우한테 떨어져. 다 들켰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물러나. 성우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떠나주는 게 네가 할 일이다. 성호야,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시끄러. 내가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고 나랑 결혼하면 내 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진짜로 나 좋아한 적은 있었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뒤에서 말하고 날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자. 내 인생을 그런 식으로 망칠 순 없어. 겨우 이런 걸로 파혼하자고? 내가 평생 어머님 치맛자락 붙잡고 살래? 내가 엄마 치마폭에 묶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너 같은 여자를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야. 여기서 끝내는 게 나도 엄마도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낫겠네. 나랑 우리 어머니 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성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어머니 갑시다. 성호는 제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치지 않고 레스토랑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더니 성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성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해요.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제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습니다.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호와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잔한 바다처럼 이제는 서로에게 평온과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죠. 어느 주말 아침 성호가 먼저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시장에 같이 갈까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성호는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에 잘 신경 쓰지 않던 아이였으니 먼저 나서서 가자고 하니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괜찮겠니?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랑 같이 시장 가고 싶어요. 요즘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성호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내내 성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도 나누어 들고 필요한 물건을 대신 찾아주며 배려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저번에 병원에 다녀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싱겁게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저염식으로 맛있게 해드리려고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성호가 이제는 제 건강까지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지만 성호가 저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성호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는 그 뒷모습에서 더 이상 어렸던 아들이 아닌 어른이 된 성호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호도 잠시 멈칫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누가 오시기로 했나요? 고개를 저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글쎄 다 누굴까?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초인종이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며 우리 사이에 무거운 긴장감을 몰고 오는 듯했습니다. 성호는 손잡이를 잡고 잠시 주저하더니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나딕지만 반가울 리 없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비 며느리였던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채로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민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어?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 돌아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한 발짝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본능적으로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정는 갑자기 배를 감싸고 주저앉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나 임신했어. 어머,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아니, 민정아, 진짜야? 성호야, 우리 아이가 생겼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이는 다시 울먹이며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어떡해요? 어머님, 저 혼자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아기까지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성호 곁에 다시 있게 해주세요. 아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민정이의 얼굴과 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성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민정이의 두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다시 생각해봐. 제발.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더니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며칠만 시간을 줘.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날 떠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이 아이 아빠면 이 상황에서도 주저할 이유가 없어야 해. 성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민정이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뭘 더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성호야, 너 몰랐겠지만 우리 집 사정이 진짜 많이 힘들어. 나 혼자서 이 아이까지 키우기엔 너무 벅차.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성호에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만 도와줄 순 없는 거야? 민정아, 나도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시간을 좀 더 줘.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면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거야? 너랑 아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서 그래. 정말 실망이야.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는 성호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정아, 잠깐만. 성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따라 나가며 외투를 움켜쥐고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성호가 문을 나서고 난 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민정이를 따라 나갔으며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민정이는 못됐지만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나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